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작년 8월 2일 윤석열의 개인폰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던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김진애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이 표결 이후 밝혀졌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쓰던 본인 핸드폰으로요. 체리 따봉을 보냈던 그 핸드폰과 같은 핸드폰? 라고 일갈했습니다. 최민희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전화한 자가 범인이다. 이종섭은 국회 답변에서 최혜병 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답변을 사실로 치면 8월 2일 그에게 사건 기록 이첩 17초 후 대통령 개인폰으로 전화가 왔다는데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와 통화? 누구라고 밝혔습니다. 김어준 총수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으로, 이 개인 휴대폰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썼던 번호라 기자들이 알아본 거죠. 네. 네.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3번 연속으로. 대통령의 휴대폰을 저때 쓸 수 있는 사람은 개인 휴대폰을 대통령 본인 혹은 부인 관저라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대통령에게는 그리고 국방장관에게는 비화폰이라고 도청이 안 되는 폰이 있거든요. 그 폰들은 이렇게 통화 기록이 안 남아요. 왜 일반 폰으로 했을까? 그게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되게 이상한 대목인데 일반 통화에서 기록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저 기록이 확보된 것이고 비화폰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두 사람보다 모두 비화폰이 있었을 텐데 왜 일반 폰으로 했을까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 미스터리인데 통화 내용보다 더 미스터리는 왜 일반 전화로 했을까? 일반 휴대폰으로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 혹은 그 폰이 꼭 대통령이 썼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대통령의 과거 번호일 뿐이지. 그리고 관저일 뿐이지. 매우 이상합니다. 매우. 자, 여기에 개인폰 사용의 심각성은 또 있습니다. 조호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3대의 아이폰을 갖고 있었는데 2대는 NSA가 준 폰이고 1대는 개인폰이었다. 원래는 NSA 아이폰을 써야 했지만 거기에는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는 도청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인 휴대폰을 자주 썼다고 한다. 또한 2대의 NSA 아이폰도 30일마다 교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의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나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트럼프가 개인 휴대폰으로 지인들과 통화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도청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스파이들이 도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계속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그저 국가 기밀을 개인 휴대폰으로 말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자기 지인들과 나누는 잡담 중에는 정책이나 사람에 대한 개인적 선호가 담겨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예컨대 중국은 트럼프가 선호하는 사람한테 접근하고 정상적인 루트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트럼프한테 중국에게 유화적인 발언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원래 중국은 저명한 사업가와 학자들로 구성된 친중국 비공식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백악관한테 친중국 아이디어, 정책을 전달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개인 휴대폰을 도청함으로써 누가 트럼프의 지인인지를 누가 트럼프의 신뢰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로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미국 스파이 기관이 외국 지도자들의 전화를 도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 오바마 때도 독일 메르켈 총리의 전화를 도청한 것이 에드워드 스노든 때문에 밝혀지기도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만약 윤석열의 개인폰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도청되어 왔다면 이는 국제판 캐비닛인 것이며 악용되겠지요. 오마이뉴스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모든 고위공직자나 장관들, 네. 특히 국제전화 등에는 다 도청이 되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으니까 이종섭 세계 장관이. 각국이 도청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즈벡에 계신다고 하면은 국방장관이 거기는 소련 연방 아니었어요.
사실상 러시아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네. 북한, 중국 대통령이 통화를 다 도청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안보를 국군 통수권자로서 네.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세상에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겠느냐. 왜 비화폰 두고 자기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들이 세계 각국이 지금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즈벡에 가 있는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 아니에요. 네. 이분하고 일반 폰으로. 폰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안보 무능, 예. 진짜 탄핵감이라니까요. 자, 우크라이나에서의 정보전이 러시아만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있지요. 미국도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도 있었을 것이고 중국도 있었겠지요. 이러니 최혜병 사건이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까지 커졌다 이겁니다. 이러니 오직 방법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 외엔 없는 것이며 그 유일한 희망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1일에 있었던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 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포효했지요. 우리 국민들께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 주인의 뜻이 이러하다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래서 대한민국 공화정 역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과반을, 그것도 압도적 과반을 주면서 여당을,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을 하거나 또는 방향을 바꾸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국민들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아니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지배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민초들의 나라,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여러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고 우리가 맡긴 권력을 결코 너희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국민의 일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는 우리가 맡긴 대리인들의 힘으로 제대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권력의 주체이자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바로 우리 자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접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맵시다.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험해질 험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탄탄대로로 개척하며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퇴행하는 역사를 바로잡고 잘못 가는 국정을 되돌리고 우리가 맡긴 모든 권력이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우리의 세금이 특정 소수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적인 나라, 그런 나라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 힘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께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권한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발맞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길바닥으로 나왔느냐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아무리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도 국회는 입법을 하지 못합니다. 삼권 분립의 나라 맞습니까? 대통령은 행정을 책임지고 국회는 입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능과 존재를 부정합니다. 삼권 분립을 부정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특검을 거부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에는 힘듭니다. 이제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우리가 대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행보가 곧 대한민국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